안녕하세요. CMS 사고력 교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S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CMS 어떻게 다니게 되었어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대답합니다. 엄마가 다니자고 해서요. 그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엄마가 다니고 있어서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CMS를 접하는데요. CMS 교육이 기존의 교육과 동일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의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들어올 땐 어떤가요? 정말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해서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모두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해서 정형화된 아이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CMS를 다닌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죠? CMS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에 맞춰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CMS 하는데요. CMS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은 C니까 사고력이니까 크리에이티브, 수학학원이니까 매스, 스쿨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 CMS는 크리에이티브 메이틱 스쿨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아이들에게 발문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 삼파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산모를 도와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였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니 저거는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고 발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 이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CMS에서는 소크라테스 삼파술에 기초하여 아이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학습을 해야 할까요? 기존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시켜야 될까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먼저 문제를 받고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 확인하고 아는 문제라면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모르는 문제이거나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라면 첫 번째 그림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려워하고 있겠죠. 아이들이 해결한 문제들도 대부분은 오른쪽 그림처럼 선생님 또는 학부모로부터 배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관성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고력,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 이 사고력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과 교수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면 많은 양의 문제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거쳐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폴리아 교수의 4단계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문제를 받고 문제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문제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계획을 짜고 그 해결 계획에 따라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바로 검토 단계, 즉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들은 왜 집을 육각기둥으로 만들었을까? 아이들이 쉽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물음이죠. 그렇다면 벌집은 어떠한 형태를 지녀야 할까?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문을 자연스레 이어갑니다. 이러한 발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빈틈없이 연결될 수 있는 형태를 지녀야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도형을 직접 활동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을 찾아내면 선생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문을 통해 확산적 사고를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도형인지 확인하려면 매번 활동을 통해 직접 붙여보는 방법밖에 없을까? 앞서 했던 반성의 과정과 동일하죠.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끔 유도하는 발문입니다. 자, 이렇게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을 모두 찾았다면 추가로 또 다른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형 중에서 벌들은 왜 육각기둥을 선택했을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도형의 넓이, 기본 개념을 이해할 것이고요. 어떤 도형이 가장 넓은지 역시나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답을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갑니다. 이렇게 예시에서 보셨듯이 사고력은 교과와 별개가 아니라 아이들이 교과의 기본 원리를 재미있게 스스로 활동이나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한다에 이어 두 번째는 교수 방법을 달리한다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선생님만 즐거웠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입식 강의이기 때문이죠. 앞서 예시에서 보셨듯이 사고력 수업은 직접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고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CMS에서는 조별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이끌어줍니다. 이 조별 학습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내용을 선생님이 지적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문제를 틀리지는 않을까, 또 나를 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당연히 사고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학생들끼리 조별학습을 통해서 서로 상호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 교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통해서 CMS에서는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CMS 사고력 프로그램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IG, 프리-Y, Y, 학년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주 1회 100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레벨은 3개월 과정이고요. 수업은 오프라인 센터뿐만 아니라 CMS 온 노이지 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사고력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교구를 이용한 교구 페이지와 학생들과 선생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소통 페이지,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과 호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도전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인지 능력, 마음의 근력 또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합니다. 인내, 끈기, 집중력과 같은 것을 말하고요. 호기심이 없다면 이 비인지 능력은 키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인지 능력의 5개 스텝인데요. 바로 첫 번째가 호기심입니다. 왼쪽의 어린아이는 바깥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책탑을 쌓는 생각도 노력도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도 못했겠죠. 호기심이 있어야 흥미롭고 흥미로워야 좋아하고 좋아해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마침내 즐기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사고력, 스스로 생각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첫 번째 계단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요. 이 계단의 높이를 낮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재미있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첫 번째 계단은 비록 높을지라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점차 가속도가 빠르게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이 어렵고 재미없는 학문이 아니라 즐기고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흥미롭고 호기심 가득한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학부모님들께서 꾸준하게 다양한 생각의 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고력 교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